옛날 옛적 천안 지역은 자연의 아름다움이 가득하여 사람들에게 살아가기 좋은 땅으로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평화롭지만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산속에서 요란한 소리와 함께 신비로운 여우가 나타나 마을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여우는 단순한 여우가 아니라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여우로 사람들에게 신비한 이야기를 전해주고자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녀의 존재를 꺼려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여우가 전하는 지혜로운 이야기와 도움 덕분에 그녀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여우는 자주 마을 소년들에게 자신의 참모습을 드러내며 여러가지 삶의 지혜를 가르치곤 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홍이라는 이름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여우로부터 인기와 지혜를 배우고 마을을 위협하는 여러 어려움으로부터 마을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길러갔습니다. 어느 날 천안 지역에는 큰 가뭄이 찾아와 사람들이 고통받기 시작했습니다. 작물은 말라가고 물은 점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이때 여우는 홍에게 다가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비의 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춤은 비를 부르는 비밀스러운 춤으로 자연과 인간 사이에 조화를 이루는 춤이었습니다. 홍은 마을 광장에 나가 여우에게 배운 대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춤사위는 산들바람을 타고 마을 전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춤이 절정을 이루는 순간 하늘은 검게 변하며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하며 비를 맞이했고 모든 생명체는 새로운 생명력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우는 자신의 존재를 통해 마을을 여러 번 구하고 사람들에게 자연과 조화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이후로도 여우는 종종 천안의 숲속을 거닐며 마을의 평화를 기리는 존재로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천안을 수호하는 여우라고 부르며 아이들에게 좋을 이야기로 전해주었습니다. 이제도 천안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운이 좋다면 숲속에서 여우의 조용한 발걸음을 들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숲 길을 걸으며 들리는 부드러운 바람 소리 속에서 여우가 전하는 지혜와 마을의 전설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경기도 의정부 지역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작고 아름다운 호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호수는 미르호라고 불리며 그 맑고 푸른 물속엔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는 신비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미르호는 겉모습은 아무런 특별함이 없는 조용한 호수였지만 밤이 되면 물속에서 신비로운 빛이 피어올랐습니다. 이 빛의 정체는 누구도 알지 못했으나 마치 별처럼 반짝이던 그 광경은 마을 사람들의 개일상 속 작은 기쁨과 경이로움을 선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미르호의 전설을 믿으며 호수를 지키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호수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곳에 자리 잡고 있던 용이 남긴 흔적이라 하였습니다. 이 용은 의로운 존재였고 하늘로 올라가기 전 의정부 땅을 축복하며 호수를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어느 날 마을에 한 소년이 이사를 왔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준수였고 그는 항상 모험심이 가득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준수는 미르호의 전설에 흥미를 느껴 그곳을 직접 탐험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밤이 이슥해질 무렵 준수는 조용히 집을 나와 미르호로 향했습니다. 호수에 도착했을 때 그는 물속에서 반짝이는 빛을 보았습니다. 그 광경은 정말로 신비로웠고 준수는 더 가까이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호수에 발을 담그고 천천히 걸어가던 준수는 물속 깊은 곳에서 마치 손짓을 하는 것 같은 형체를 발견했습니다. 용이 영혼일지도 모른다는 설레는 마음에 그는 겁내지 않고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손을 뻗자 놀랍게도 물속에서 기분 좋은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순간 준수의 눈앞에 커다란 용의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빛으로 된 그 용은 준수를 보며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용은 준수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네며 그동안 지키고 있었던 비밀을 하나 말해주었습니다. 너희 용기와 순수한 마음이 나를 깨웠다. 이 호수는 모든 의정부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곳이란다. 너희 진실한 소원을 말해보거라. 준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을 위한 소원을 빌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우리 마을이 앞으로도 행복하고 서로를 위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가 말하자 용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호수는 더욱 환하게 빛났고 마을 사람들도 그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르호는 더욱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늘 서로를 돕고 함께 기쁨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준수는 다시는 룸을 만날 수 없었지만 마음속에 그날의 경험과 소중한 가르침을 간직하며 언제까지나 미르호를 방문하는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간이 흘러도 의정부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아름다운 전설로 남아 마을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미르호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조용히 빛나며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순천 지역에는 청라나무가 울창하게 숲을 이루고 있었다. 이 숲은 물론이고 순천 지역 전체가 천의 자연을 자랑하며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이었다. 그곳에 설은이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이 순천의 아름다움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다. 매일 아침 설이는 해가 떠오르는 시간에 맞춰 청라나무 숲을 산책하곤 했다. 숲의 모든 나무와 풀, 새와 바람은 그녀를 반겨주는 친구들이었다. 설이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지역의 촌장님 집에서 자라며 자연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다. 촌장님은 설인에게 순천의 전설을 자주 이야기해주곤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귀를 기울여 들었던 이야기는 바로 청라나무 숲의 신비라는 이야기였다. 이야기에 따르면 청라나무 숲은 마법의 힘을 지니고 있어서 그곳을 지키려는 수호신이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수호신은 숲이 위기에 빠졌을 때 나타나 모든 위험으로부터 숲을 지켜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수호신의 모습은 아무도 본 적이 없었기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천에 큰 위기가 찾아왔다. 멀리서 들려오는 괴능과 함께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더니 순식간에 빗물이 퍼붓기 시작했다. 불길한 모습의 검은 구름이 순천을 덮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었다. 하지만 설이는 날씨가 아무리 험악해져도 청라나무 숲의 상황이 걱정되어 밖으로 나갔다. 설인이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을 때 그녀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신비로운 광경을 목격했다. 나무들 사이로 은은한 빛이 퍼져 나오더니 그곳에 환상적인 존재가 서렸다. 믿을 수 없게도 그것은 바로 전설로만 전해지던 수호신이었다. 웅장한 나무의 형상을 가진 그 존재는 설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의 순수한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졌다. 이제 내가 나설 때이다. 수호신은 천둥과 같은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고 마치 그 명령에 응하듯 검은 구름이 점점 흩어지기 시작했다. 비도 멈췄고 하늘은 다시 푸르게 변했다. 순천 지역에 다시 평화가 찾아온 것이었다. 사람들은 수호신의 존재를 믿기 시작했고 설이는 순천의 구원자로 존경받게 되었다. 이후 설이는 숲의 수호자가 되어 남은 생애 동안 숲과 순천을 지켰다. 그녀의 이야기는 시간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고 순천의 아이들에게 평화와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전설로 남은 그녀의 용기는 이렇게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깊고 깊은 태백 산골 마을에는 하얀 겨울이 찾아오면 특별한 눈꽃 축제가 열리곤 했습니다. 태백산의 푸른 숲과 은색 산등성 위에 피어나는 눈꽃은 마치 유정의 손길이 닿은 듯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이 눈꽃 축제에는 마을 사람들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많은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눈꽃을 보고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황준한 겨울 마을에는 호기심 많은 소녀가 살았어요. 그녀의 이름은 하연이었습니다. 하연은 눈꽃이 피어나는 비밀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하연은 어느 날 따뜻한 외투를 챙겨 입고 태백산으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침 해가 삼봉우리에 걸릴 때 하연은 마을을 떠나 눈길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걷던 하연은 숲속 깊은 곳에서 낯선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 길 끝에는 으리으리한 나무 문이 있었는데 문 위에는 신의 정원이라고 적혀있는 푯말이 걸려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가득한 하연은 용기 내어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하연은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 안쪽에는 꿈처럼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고 눈꽃들이 하늘에서 춤추듯이 떨어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연은 숨을 멈춘 채 그 광경을 바라보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서 오렴, 작은 손님아. 이곳은 신들의 정원이란다. 하연이 주위를 둘러보니 은빛 날개를 가진 나비들이 그녀 주위로 모여들었고 그 나비들 사이로 백발의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곳의 수호자란다. 내가 알고 싶어하는 대답을 찾으러 온 것을 알고 있단다. 하연은
노인에게 눈꽃의 비밀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눈꽃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 모일 때 그들의 진심을 꽃피우는 것이란다. 내가 이곳에 온 것도 내 마음속 소원을 이루기 위함일 테지. 하연은 마음속으로 자신이 진정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건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항상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연은 노인의 말에 감사 인사를 전한 후 돌아가는 길에 남겨진 눈꽃을 하나 주었습니다. 마을에 돌아온 뒤 하연은 친구들과 가족을 모아 자신이 본 신비로운 광경을 전했습니다. 그로부터 매년 눈꽃 축제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눈꽃이 내려앉은 그곳을 찾아가 하연의 이야기를 전하며 평안을 기원했습니다. 하연이 경험했던 그 신비로운 여정은 시간이 지나도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오래오래 살아남아 많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5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제주도의 푸른 바다와 거친 바람이 공존하는 시절, 이곳에는 특별한 해녀와 바람의 신 풍백이 살고 있었습니다. 해녀 동이와 그녀의 여동생 효리는 바다를 무대로 용감하게 물질을 하곤 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 역시 명성 높은 해녀였지만 그녀는 큰 폭풍에 휘말려 돌아가신 이후 동이는 더 강한 해녀가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어느 날 바람이 거세게 불던 저녁, 동이는 해녀 구릉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여동생 효리는 아직 바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바다를 응시하던 동이는 갑자기 몰아치는 거친 바람 속에서 희미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바람의 신 풍백이었습니다. 용맹한 해녀여, 너희 여동생은 괜찮다. 하지만 너희의 도움이 필요하니 내 이야기를 들어보아라. 풍백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바다의 심층에서 활기를 잃어가는 생명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바다의 영혼을 자극할 필요가 있다. 너와 내 여동생에게 부탁하노니 이 모험을 함께 해주길 바란다. 동이는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여동생 효리를 데리고 바람의 신을 따라 새로운 모험을 떠났습니다. 바람의 신은 해녀 자매에게 바다 깊숙한 곳에 숨겨진 마법의 조개를 찾아오라 부탁했습니다. 그 조개는 힘이 다한 바다의 영혼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자매는 바다의 다양한 생명체들을 만났고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긴 여정을 다녔습니다. 심해의 아름다운 경관에 감탄하기도 하고 때로는 길을 잃어 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나 서로를 믿으며 나아갔습니다. 여행 중간에 마주친 해마들은 자매가 길을 제대로 찾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돕고 산후로 이루어진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자매는 깊고 어두운 심해에서 빛을 잃고 방황했을 때 발광하는 물고기들의 도움을 받아 길을 찾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바람의 신 풍백이 준 지팡이를 사용해 감각을 잃은 깊은 곳에서도 방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자매는 심해에 조사할 수 없는 곳에 도착해 마법의 조개를 찾아내었습니다. 조개를 손에 넣자 바다의 영혼이 깨어나고 바다는 다시 활기로 넘쳐났습니다. 자매는 조개 속에 담긴 바다의 힘으로 인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다와 일체가 된 느낌을 충분히 만끽하였을 때 비로소 다시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동이와 효리가 무사히 돌아오자 풍백은 그들의 용맹함에 감사하며 바람 속에서 잠시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의 바람은 그날 이후로도 계속 불고 바다는 언제나처럼 살아 숨쉬며 제주의 해녀들과 함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제주에서는 해녀들이 바람의 신과 그 신령스러운 모험 이야기를 전하며 바다에 대한 경애와 자연의 고마움을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